판사들이 소위 소령 판사들이라는 사람이 이 판사회의라는 것을 소집해가지고 신명철 대법관을 계속 몰아내려고 하는 이런 집단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어떤 인상을 받으십니까? 전교조, 좌경판사, 뭐 미수가, 노조원, 뭐 이런 평이 자꾸 나오는데, 우선 이 사건을 간단하게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신영철 씨가 서울중앙지법 원장으로 있을 때인 작년 하반기에 그때 촛불난동 주모자로 이렇게 구속된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재판을 하다가 어떤 판사 한 사람이 야간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헌법 위반이다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이 위헌 시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재판이 중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재판도 이렇게 진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 사람이 그 판사들한테 이메일 등을 보내가지고 그 사건만 제외한 다른 사건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식으로 해라. 남한테 미루지 말고 재판이라는 것은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공고를 했다고요. 그리고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반드시 구속하라든지 뭐 이런 건, 그리고 보석을 그 뒤에 촛불난동 이 주모자들 보석을 많이 풀어주니까 보석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걸 가지고 한 몇 개월 동안 그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몰래 들어와가지고 그 부장판사 한 사람이 그 이메일을 언론사에 보내가지고 홍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방송사에서 이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 재판 관여다, 재판에 대한 압력이다. 요렇게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진상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윤리위원회에 넘겼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 판단은 부적절을 하나 이것은 무슨 재판 관여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을 했다. 그러나 경고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대법원장에 경고를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신정철 대법관한테는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젊은 판사들이 굳이 몰아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몰아내겠다는 직설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그러면서 판사회의를 하는데 주로 이 단독 판사들 들어온 지 한 10년 미만의 이 판사들이 이걸 주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장판사 이상 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 동조를 거의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지만 이런 분들은 점잖으니까 기자들한테 자신을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이게 선동을 전문으로 하는 언론과 이 소장 판사들이 일종의 연계체제가 돼가지고 계속 그쪽으로 지금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볼 거냐. 첫째, 신명철 당시 중앙지법 원장의 한 행동이 과연 재판 관여냐. 재판 관여니까 이게 정상적인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재판을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하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그 당시에 그러면 우리 판사들이 주로 어떤 짓을 했느냐. 일부 판사들 경찰관을 폭행한 이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기각을 거의 다른 재판보다도 기각률이 엄청 높아요. 엄청. 그리고 난동자 주모자들은 거의 대부분 다 풀어줘 버렸습니다. 풀어줘가지고 지금 또 다른 데 가가지고 시위를 지금 하려고 꾸미고 다니고 있어요. 재판 받고 있는 자가 아직도 재판 중이죠. 그러니 촛불난동이라는 이 해방 이후에 한국 해방 이후는 아니지 6.25 이후에 가장 대규모적으로 서울 도심부를 마비시킨 그 주모자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벌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 거의 다 보석, 구속영장 기각 또는 실형 면제라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이 지도력을 발휘해가지고 점잖게 추구하는 것을 재판 관여라고 과장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게 무슨 이 수법이 딱 보면은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수법 많이 보신 거 아닙니까? 이런 수법이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국민이나 조직이나 국가와 관련되는 이 분쟁의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그래서 신의 대리인이라고 이끌어집니다. 판사는. 신의 대리인이라고 이끌어지는 그 판사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한국의 위기 중에 크나큰 위기입니다. 다른 데는 아니고 이 판사들이 저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국민행동본부 내일자 광고가 이 문제를 잘 요약을 하고 있어요. 제목이 떼쟁이 판사들과 대법원장은 법원을 떠나라. 노조원, 운동권, 미수와 같이 행동하는 소장 판사들에게 연합하여 사법부를 집단행동과 익명폭로의 난장판으로 만든 노무현 코드 이용훈 대법원장은 물러나라.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비열한 익명폭로로서 외부 좌경 세력을 동원한 당신들이 인민재판식 집단행동으로 신영철 대법관을 몰아내리는 것은 엉터리 재판을 할 자유를 얻어 난동 반역 좌경 등 특정 세력을 계속 비호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2. 경찰관 폭행범과 촛불 난동범과 좌익 사범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영장 기각, 보석, 실형 면제의 혜택을 주면서 애국 운동가들에 대하여는 가혹한 형량을 선고하는 당신들이 오늘날 무법 전제의 배후 세력이 아닌가. 당신들을 믿고 팽판 세력과 좌익 폭도들이 군인과 경찰관을 패는 게 아닌가. 3.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경고 조치가 약하다고 집단 행동을 하는 당신들을 피고인들이 따라 배울까? 형량에 불만이 있으면 피고인들과 가족들은 무조건 판사집 앞으로 몰려가서 행패를 부릴 권한이 있다는 말이 아닌가? 4. 노무현 좌익정권의 일개위원회가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라고 확정 판결한 공산주의자 조직원들을 민주화운동가로 등갑시켜 국가의 예산으로 보상하는 결정을 하여 사법부를 동사무소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었을 때 이용훈 대법원장과 당신들은 왜 침묵하였나? 같은 편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5. 경찰관 7명을 불태워 죽인 죄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은 동일의 사태 방화치사범들을 행정부의 일개위원회가 민주화운동가로 결정 사법부를 능멸을 하였을 때도 대법원장과 당신들은 왜 침묵하였던가? 좌익 정권과 코드가 맞았기 때문이 아닌가? 6. 용기도 없고 정의감도 없는 당신들에게 촛불 재판을 정상적으로 하라고 권고한 신영철 대법관의 고마운 충고를 재판 관여라고 엄살을 부리는 인륜도 모르는 당신들에게 국민들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소름 끼치는 일이다. 집단 행동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정직하게 법복을 벗고 거리로 나서라. 군내 사조직 하나회는 해체되었는데 사법부내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를 비호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당신의 사법부, 이때는 개인사자 써가지고 사법부로 만들었으니까 재판은 헌법법률 양심으로 하는 고독한 결단이다. 온전한 인격을 갖추지 못한 당신들이 좌익운동원처럼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면 국민들에게 헌법 위에 떼법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꼴이 된다. 신영철 대법관은 헌법과 국민이 보호할 것이다. 중견판사들과 떼쟁이 판사들의 작강에 주눅이 들었는가? 소수 판사들이 좌경 운동권적 수법으로 한국의 법치주의를 허물고 있는데도 침묵할 것인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행동하라. 반법, 반국가, 반사회적인 편견을 가진 인물들이 법관이 될 수 없도록 임용제도를 개혁하라. 이렇게 되십니다.